오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통장에 한 자리에 얼마씩.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신문을 읽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불편할 텐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금융 문맹자가 나이더니 발음이 자꾸 어눌하고 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됐어요. 그래서 뇌에 이상 있나 하고 MRI를 찍어봤는데 이상은 없대요. 발음이 어눌해지면서 음식 씹는 것도 좀 제대로 안 돼요. 말하는 것과 씹는 것, 그리고 숨을 쉬는 것 또한 힘들어졌다는데요. 그래서 매일 폐활량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뇌도 다 아프네. 폐활량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천식도 심해갖고 밤에 잠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폐활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풍선도 불고 페트병 불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천식 말고도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정미 씨. 진단을 받은 것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다는데요. 특히 정미 씨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방광염과 요실금 증상이랍니다. 여성 위생용품이 외출의 필수품이 돼버린 지 오래. 여행을 가면 옷가방 3분의 1이 이런 용품이에요. 왜냐하면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화장실 없으면 실수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60세에 수술을 했어요. 요실금 수술을.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또 증세가 그대로 생겨서 요즘도 외출할 때 그 용품을 챙기지 않으면 불안해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건강 회복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데요. 몸이 하다 여러 군데가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많이 해봤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약초 다리 물이라든가 이런 별의별 거를 다 해봤는데 별 효험은 없었어요. 지금은요. 씹는 것도 힘들고 소화가 너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매사가 다 귀찮고 싫어. 소화불량으로 먹는 것도 부실해졌습니다. 대충 씹어 넘길 수 있는 누룽지가 주식이 되었다는데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최근에는 가슴이 좀 쪼여지는 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흡수장애가 있어서 약이나 음식을 먹어도 한 10%밖에 흡수가 안 돼가지고 병도 잘 안 낫고 음식도 잘 소화도 못 시키고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최근 심근경색 초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발음장애부터 시작해 씹지 못하는 섭식장애, 생명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 기능까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노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한편 그 반대로 나이가 들었어도 활력 넘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 7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도 놀라운데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한 분이 있는데요.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데도 힘든 내색 하나 없고 딱 봐도 유연해 보이는 몸. 표정에서도 건강미가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1시간가량 쉬지 않고 운동을 하시네요.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체조 끝나고 나면 보통 친구들하고 이것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면 한 7,000번은 걸어요. 그리고 도 앞에서 하루 종일 걸으면 15,000번은 걷더라고요.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엔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습관화되고 하니까 그냥 몸도 가벼워지고 이제 체력이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많이 아주 젊어졌다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과거에는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당뇨 등으로 건강했던 날보다 힘들고 우울했던 날들이 더 많았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앉아있는 그 생활이 길다 보니까 등도 구부러지고 하여튼간 자세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선 허리부터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좀 그때는 많이 안 좋았어요.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 제 또 나이도 이제 좀 먹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신 이런 여기저기 뭐 쑤시고 아프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움직이기가 힘들어져 마치 식물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는 미용 씨. 하지만 지금은 180도 분위기 반전. 추울 때도 1월 달에도 나오잖아. 날씨한테 더우면 안 되고 운동을 통해서 세월이 거꾸로 가는 양반이라 아가씨라네 우리가 아가씨. 화이팅입니다. 360도. 파이팅! 나이는 비슷한데 현재 살아가는 상황은 너무 다른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많이 나셨네. 나이대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74살이에요. 아, 내가 75이니까 저랑 한 살 차이인데 되게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런가? 예. 혈액 검사, 엑스레이, 근육량, 골밀도 등 다양한 분야로 정밀 검진을 실시해 봤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분의 나이가 약간 비슷한데 검사 결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네요. 근육을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하체가 다리가 다 근육이 빈약해요. 근육이 푹 꺼져 있어요. 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푹 꺼져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약하다. 그리고 근육도 색깔도 허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들이 치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미용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미용님 사진을.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쭉 있고 또 하나 차이점은 여기가 하얗잖아요. 거무스름하지 않고 속이 이렇게 치밀하게 하얗게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양이 그래도 좋은 편이다. 엑스레이 사진으로만 봐도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근육량. 예전에 불편하신 적은 없었어요? 허리도 많이 아팠죠. 예. 그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이제 운동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가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근력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잘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있고 관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옆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량과 골밀도 모두 정상치보다 낮았던 정밀 씨는 혈당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미용 씨는 실제 나이보다 근육량 수치가 높고 혈당도 정상. 나이는 비슷하지만 건강은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의 비밀은 근육량의 차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이 빠지고 쉽게 하던 일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근육이 사라졌다는 뜻인데요. 근육은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고요.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지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전후해서 연간 1%씩 감소하고요. 80대에 이르면 20대의 절반 정도가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 60세 노인 4명 중 1명이 근육 저하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근육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0여 개의 근육. 보이는 근육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 곳곳의 생존 근육인데요. 그런데 이 생존 근육의 감소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것. 근육하면 뼈대에 붙어있는 골격근을 생각하는데 우리 몸의 장기부터 세포까지 온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근육의 일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 근육부터 숨을 쉬게 하는 호흡 근육, 음식을 잘 씹어서 삼키게 해주는 삼킴 근육, 배설을 용이하게 하는 배설 근육 등 우리 몸 곳곳에 생존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잘 지켜야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우리 몸의 근육.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와주지 않아 슬프다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1년 전부터 다시 육아를 시작했다는데요. 꾸꾸 손녀딸이에요. 애들이 둘 다 일을 해서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 애기 봐주고 있어요. 뭐 하루 종일 보죠 뭐. 와. 이제 할머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딸이지만 갈수록 몸에 힘이 빠져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는 현실. 툭하면 이렇게 이렇게 일쑤랍니다. 얼마 전엔 허리도 다치셨대요. 아예 이렇게 들다가 내려오는데 애가 안 내려가잖아. 그래서 하다가 이게 뚝 허리가 그냥 한 3주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몸은 힘들지만 내리사랑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부부. 조금 놀아주다가도 금세 앉아서 쉬어야 한다는데요. 원래 허리도 안 좋고 원래 몸이 안 좋은데 이제 아기가 저 걸어 다니니까 밖에 나오면 막 따라다녀야 되고 또 힘들면 지가 안아달라고 하니까 안았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팔, 어깨, 뭐 무릎, 허리 안 아픈 데 없이 제 아파요. 아이고 약 먹을 시간이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약 먹어야지. 매일 시간을 지켜서 챙겨 먹는 약들인데요. 다 무슨 약인가요? 저는 혈압하고 당뇨 약을 먹고 집사람은 혈압하고 고지혈증. 둘 다 혈관이 안 좋은 편이죠. 아 제가 저번에 좀 몸이 좀 되게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검사하니까 부정맥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을 먼저 먹는 거에 추가로 해서 하나 더 먹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음식도 좀 잘 먹고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되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먹는 것도 부실하고 또 몸은 힘들고 이러니까 요즘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혹시 부부에게도 근감소가 시작된 건 아닌지 간단히 근력 상태를 알아보는 테스트. 정지 스쿼트 자세에서 버티는 시간에 따라 내 몸의 근육 건강을 알 수 있는데요.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세가 흐트러지는 두 사람. 남편은 9초, 아내는 11초를 기록하며 근육 저하가 확인되었는데요. 근육과 관절부터 시작해 혈관, 심장까지 연쇄적으로 안 좋아진 부부의 건강. 노화가 시작되면 피할 수 없는 노인병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노화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하나씩 누적되면서 다른 질환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노인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노화로 인해 생기는 식사량 감소, 관절과 근력 약화 등은 낙상과 골절로 이어질 위험을 커지게 합니다. 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하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량이 더 감소하고 결국 장기의 주변 근육까지 줄어들어서 심폐기능이 떨어져 폐렴이 오기도 쉽고요. 욕창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겹쳐서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4분의 1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겪고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시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한다면 생존 근육을 키워라.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100세 주치의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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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봐. 선생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낯선가 보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15개월 됐어요. 15개월. 네. 한없이 귀엽면 한 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너무너무 귀여울 때? 귀엽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보려고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세요. 네. 야, 아늑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같이 육아 중이시군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이제 황혼 육아. 황혼 청춘. 아니 근데 황혼 청춘 얘기하셔서 그런데 요즘은 뭐 60부터 청춘이 아니고 70부터 청춘이다. 두 분도 뭐 앞으로 건강 관리 충분하게 하시면은 건강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청춘 유지.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거든요.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와도 감사합니다. 인사해봐. 감사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루 일과가 어떠신지. 저는 이제 좀 보시기에 우리 둘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신혼 같아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거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애들 다 이제 출가시켜서 있었는데 소녀를 돌볼 기회가 지금 생겨서 소녀딸하고 하루 일과를 하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좀 커서 걸어 다니니까 거의 제가 뒤를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게 좀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아도 번복해서 해야 되고 마음은 정말
신혼 같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한 편이었다는 아내 원심 씨. 하지만 최근 몸무게가 5kg 정도 빠졌다는데요. 남편은 높아지는 혈당이 걱정. 오늘 아침 재봤던 공복 혈당도 정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에 체중도 한 몇 킬로 빠지신 거잖아요. 그 체중이 빠진 게 좋은 의미로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건데 그냥 거의 노동에 가깝게 일을 하거나 관절이 약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둔화가 되면은 그러면 점점 근육이 약화되고 살이 빠지는 게 근육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근육이요, 혈당 대사하고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근육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당분하고 지방을 소모해주는 장기예요. 내가 먹은 음식 중에 당분, 지방 이런 것들을 다 근육에서 쓰는 건데 만약에 근육이 약화됐다. 그러면 내가 섭취한 당분하고 지방을 섭취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지방이 남아도니까 또 고지혈증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병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실제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62.9%, 심혈관 질환은 76%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두 분이 어느 정도로 근감소증이 왔는지를 한번 좀 제가 측정을 해봤으면 하는데 제가 그래서 뭘 좀 준비해 왔어요. 뭘 해야 되는 거야? 짠! 이게 악력 측정기거든요. 악력 측정기. 근데 실제로 이 악력 측정기가 손 아귀 힘만 재는 게 아니고요. 심혈관계 질환이나 치매 위험 이런 거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쓰고 있어요. 두 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악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신체 전방 근육이 노쇠했다는 증거. 남성의 경우 28kg 미만, 여성의 경우 18kg 미만일 경우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악력 측정 결과는 아내 15.1kg, 남편 19.1kg. 이 정도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정도가 그 정도라는 거고요. 건강한 정도의 수치는 남자는 40이 넘어야 건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자는 30이 넘어야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2배 올려야 돼. 그럼요. 악력 측정기보다 더 정확하게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 검진도 시행했던 두 사람. 골밀도와 골격근량을 알아보는 검사와 엑스레이 사진 촬영, 더불어 혈관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혈액 검사까지 두루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저한테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내분 검사 결과고요. 아내분 검사 결과를 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양쪽 다리인데 여기 하얀색 부위가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이 굉장히 가늘어요. 보면 근육이 이만큼씩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허벅지 근육이 거의 지금 종아리하고 비슷하잖아요. 허벅지 쪽에 제일 큰 근육, 그게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 근감소증이 좀 심하다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뼈도 약해지니까 골감소증 상태인 거거든요. 근육이 약해지면은 관절을 지탱도 잘 못하고 뼈도 지탱을 잘 못하니까 결국 관절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분 혹시 뭐 걷다가 잘 넘어지거나 내가 좀 움직이는데 좀 약해졌다 이런 걸 느끼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좀 잘 넘어져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넘어져서 걷다가 삐끗하기도 하고 이제 뼈에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조심을 하죠. 저는 넘어지는 게 선수. 잘 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무릎이 성할 날이 없어. 그 며칠 전 계단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이거하고 이쪽하고 이게 근육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넘어질 확률, 노인들이 넘어질 확률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한 2.58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사망 위험도 한 3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골밀도, 골격근량이 평균 수치보다 낮고 혈당 관리도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발견된 또 다른 문제점. 두 사람 모두 체내 단백질량이 표준 범위보다 부족했던 겁니다. 두 분의 혈액 검사하고 체질량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분 다 근육을 더 채워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육을 더 채우려면은 근육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은 그러면 평상시에 단백질을 잘 채우고 계세요? 저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두부나 계란 위주로 이제 이렇게.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싶은 거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 부족은 두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남성 43.4%, 여성 66.2%에서 단백질 결핍을 호소했습니다. 내 몸에서 매일매일 단백질을 쓸 거 아니에요. 뭐 염증 물질 만들고 뭐 소화시키는 효소 만들고 이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근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빠지겠네. 근감소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하고 싸우는 항체 이런 면역 물질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런 면역 물질을 못 만드니까 바이러스의 공격, 세균의 공격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릴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두 분한테 도대체 그럼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 권장량. 첫 번째는 달걀인데요. 달걀은 몇 개나 먹어야 될까요? 저는 하루에 한두 개. 한두 개. 네. 나도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먹으면 된다. 달걀은 10개를 먹어야 됩니다. 10개. 10개를 어떻게 먹어요? 이거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권장량. 권장량이. 충분량 아니고 권장량이 그 정도다. 두부 두부 4분의 1쪽? 4분의 1모. 네. 두부는 2모 정도 드셔야 돼요. 2모. 생선 5토막. 우유 1.8리터 정도. 슬라이스 치즈 20장 드셔야 돼요. 20장. 어떠세요? 이 정도 이제 드실 수 있겠죠? 이거 못 먹죠. 거의 제 평균으로 볼 때는 일주일에 먹어야 될 양인 거예요. 일주일 양이다. 하루가 아니고. 사실 제가 이게 성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20% 정도를 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네. 몸무게 1kg당 1.2g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루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걸 매일 어떻게 먹어? 이렇게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뭔가 이 정도를 채우려면은 좀 효율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필요한 단백질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채울 수가 있는지, 어떤 식재료를 그렇게 먹으면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아 예. 백세 주치의와 함께하는 음식 솔루션 시간. 제가 오늘은요, 그래서 이 단백질 보충도 잘 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유 오늘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소고기하고 두부. 간단하죠? 네. 간단하지만은 진짜 동물성 단백질의 핵심 소고기, 식물성 단백질의 핵심 두부. 예,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단백질 섭취도 하면서 근육도 만들 수 있으면서 우리가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도록 하는 음식, 요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양념을 살짝만 할게요. 간장 한 반 스푼 정도, 매실청 반 스푼, 올리고당 아주 약간만요. 소고기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파를 소고기에다가 볶을게요. 이 소고기하고 두부를 약간의 밥에 얹어서 밥처럼 드시게 할 거예요. 네, 이 정도 밥이면은 실제 양은 우리가 먹는 밥보다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만큼을 단백질로 채우자는 거죠. 어른도 아이들도 먹기 좋은 소고기 두부 볶음밥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반찬이 있었으면 이걸 밥처럼 드시고 반찬을 또 따로 드시면 되는 거죠. 한번 드셔보실까요? 맛있어요. 맛있죠? 그래? 맛있네. 이렇게 우리가 밥처럼 단백질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분이 아까 제가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말씀드렸더니 네. 너무 어렵다. 그걸 어떻게 다 채우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채우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산양류 단백질. 이라는 거예요. 산양류 단백질은 뭐냐면요. 사냥의 저주로 만든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산양류 단백질의 특징이요.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산양유 단백질은 흰 염소인 산양의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요. 동의보감에 산양유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라고 소개되며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인정받아 왔답니다. 저는 좀 우유를 먹으면 네. 좀 배가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좀 자주 들락거리거든요. 네. 근데 이 산양유는 괜찮을까요? 산양류는요. 네. 우유하고는 조성이 좀 달라요. 모유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양류를 마시게 되면 위산하고 만나서 덩어리가 지는 그런 상태는 적고요. 성상이 좀 약간 좀 부드러운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베타카제인의 비율이 높아요. 게다가 단백질 함량이 100g당 한 3.6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모유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는 잘 되고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알파 S1 카제인이라 그래서 이 카제인이 위산하고 만나면 덩어리가 지게 되고 그다음에 소화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카제인이 우유에 많거든요. 우유 1리터에 알파 S1 카제인이 한 12에서 15g 정도 들어있어요. 산양류에는 0.9에서 7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이 불편한 것은 줄고 소화는 잘 되고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운동도 필수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가 옆에서 놀고 있어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 돼서 잘 걷고 잘 움직이고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3가지 근육을 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하체 전체와 상체를 이어주는 엉덩이 근육, 하체 전체를 꽉 잡아주고 대사를 조절해주는 허벅지 앞쪽 근육, 이 3가지 근육을 한꺼번에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 운동법은요, 일명 슈퍼맨 자세 운동이에요. 슈퍼맨! 포맨.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그대로 눕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다리하고 팔을 둘 다 어깨 넓이로 쭉 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턱을 살짝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 팔을 드시면 왼쪽 다리를 드시고요. 왼쪽 팔을 드셨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가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네. 날아라! 이런 운동이라면은 아이가 옆에서 놀 때도 틈틈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10번 정도씩 3세트에서 5세트 하루에. 다만 좀 무리해서 하시면 허리가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정도는 허리가 안 아픈 정도로 할 수 있을 만큼 서서히 강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자, 다리를 쭉 펴고 팔도 쭉 펴고 하나, 야외 활동이 어려울 때도 관절이 좋지 않아도 가능한 슈퍼맨 운동법. 둘, 셋, 넷. 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막 아플 정도로, 특히 허리 아플 정도로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안 아픈 선에서 한 10개씩. 그 10개 하고 쉬었다 또 나중에 또 해도. 네, 안 아플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어우. 어떠셨어요? 배도 땡기고 아직 배도 고프네요. 곳에 배가 고프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특히 배고플 때 이럴 때 산양류 단백질을 드시면 딱 좋아요. 이 산양류가요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단백질이니까 운동하고 드시기에는 뭐 딱 적당하고요. 게다가 이제 중쇄지방산이라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소화가 잘 돼요. 특히 노인들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단백질 먹으면 불편하고 할 때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우유에 비해 중세지방산 함유량이 2배 높은 산양유. 중세지방산은 지방산 사슬 길이가 짧아서 체내 흡수가 잘 되고 흡수된 직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단백질 보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예, 운동과 음식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신 다음에 3주 뒤에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월과 함께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근육. 우리 몸이 탄탄해야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겠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일 에어로빅으로 체력을 단련한다는 사람들. 그 틈에 백세 주치의도 살짝 껴보았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추고 나니 활력이 솟아나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에어로빅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기 건강 주인공을 찾으러 온 건데 어디 계신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에어로빅만 하고 있었네. 와, 안녕하세요. 저 백세 주치의 이기호입니다. 와, 흥이 진짜 넘치네요. 와, 연세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관절도 튼튼하고 근력도 튼튼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일단 오긴 왔거든요. 저랑 여기서 몇 년 동안 함께 운동하고 계시는 언니가 계시긴 합니다. 이미영 언니십니다. 이 구역 근력왕이라는 주인공. 어머! 그런데 아침 체조에서 만났던 이미용 씨였네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침 운동부터 저희 하는 저녁 수업까지요. 운동 절대 빠지시 않으시고요. 자기 건강과 자기 관리를 위해서 정말 너무 쭉 10년, 20년 너무 쭉 하셨고요. 잠깐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다 힘들어 하시는데 지치질 않더라고요. 안 힘드세요? 뭐 괜찮아요. 제가 평소에 등산도 잘하고요. 등산. 안나푸르나 뭐 파타고니아 맞아, 다 갔다 왔어. 등산했어요. 진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계산이나 관악산 이런 데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청계산은. 관절하고 근육이 괜찮으실까요? 이게 무슨 소리세요? 저 아주 뭐 무릎은 뭐 괜찮아요. 다리도 뭐 지금 나이에 비해서는 무쇠다리고 튼튼해요. 등반가들도 힘들어한다는 내노라 하는 세계의 산들을 올라갔다는 미용 씨. 올해 74세의 나이도 허리 디스크와 골다공증, 저림통으로 고생했다는 과거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같지가 않아서 관절도 안 좋고 뭐 허리도 안 좋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50대 때는 관절 여기 뭐 디스크도 왔었고 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50대에는 디스크까지 오더라고요. 그 디스크가 오면서 근육이 다 빠지더라고요. 힘이 들고 그냥 그러면서 골다공증도 오고. 발병하면 눕기, 앉기, 걷기 등 동작의 불편함과 통증으로 생활에 심각한 고통이 수반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아니 허리 디스크도 사실 저절로 좋아지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골다공증이라는 병도 그게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쉽게 골밀도가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셨다는 거잖아요. 네. 20년 동안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근력도 생기고 허리도 좋아지고 뭐 그냥 일상이 아주 즐거워지더라고요. 안 아프니까. 안 아프고. 예. 아니 이렇게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따라가 보세요. 네. 예. 의자를 멀리하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야 건강해진다는 진리를 배우고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하는 미용 씨. 오시자마자 음식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부터? 아주 운동을 하고 나니까 네. 좀 배도 출출하고 또 식욕도 아무래도 있으니까 네. 또 빨리 밥을 해서 또 먹어야 되죠. 아니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비웠으면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쉬운 말인데 당연하고 꼭 필요한 말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몸을 위해 맛 좋은 반찬을 만드는데요. 반찬은 평소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요한 건 노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 와, 너무 푸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단백푸짐 너무 푸짐하네요. 아니, 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단백질을 좀 섭취해야 되고 또 평소에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걸 주로 먹고 있어요. 아, 많이 움직이는 만큼 단백질로 보충을 하시는군요. 예, 많이 네. 드세요.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다른 간식은 먹지 않다 보니 매번 꿀맛이라는 식사 시간. 콩도 뭐 여러 종류를 줬네, 밥에. 네, 한 두 가지, 세 가지 들었나 봐요. 그리고 식사 후에 꼭 빼먹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식사 끝나자마자 뭘 이렇게 또 가져오셨어요? 요거는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근육을 위해서 매일 이걸 먹고 있어요. 이제 운동할 때는 요거를 음료수처럼 늘상 가져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아, 운동 후에 수시로 마셨던 게 바로 산양유 단백질이었군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니, 실제로 65세 이상의 절반 정도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근력이 약화되겠죠. 네. 근육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힘이 빠지고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근감소증이 고혈압이나 당뇨의 발병률도 높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병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근감소증은 이제 그냥 질병이다 라고 규정을 내렸고요.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근감소증에 정식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어요. 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테크 막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근테크를 해야 돼요. 예. 근테크. 예, 맞아요.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죠. 예. 근테크 부자. 예. 인정. 예, 아이고. 우리 몸의 에너지 탱크 근육. 한 연구 결과 운동 후 단백질 섭취 시 상체와 하체의 근력이 30% 이상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산양유는 체내 이용률이 높아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난소 절제술을 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9주 동안 한 그룹에만 산양유를 공급했더니 대조군보다 요추 골밀도가 증가했고 대퇴골 골질 함량도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면역력과 뼈 건강. 그 두 가지를 지켜내고 누구보다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분이 또 있습니다. 매일 공원 산책이 일상이라는 72세 양경화 씨. 그런데 신발이 하이힐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리가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예? 제 다리가 어때서요? 하이힐은 보통 젊은 분들이 신잖아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잘 못 신었는데 이거 신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요새는 가끔 꺼내 신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예쁜 신발 신고 싶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양경화 씨. 경화 씨가 굽 높은 신발을 좋아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뭐 이런 신발은 거의 젊었을 때 많이 신잖아요. 근데 저는 다리가 아파서 못 신었어요. 왜냐면은 골다공증도 심하고 또 무릎에 물도 차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나 뺐거든요. 그리고 제가 7년 전에 이렇게 유방암을 앓았거든요. 유방암도 오고 또 다리까지 아프고 대상포진 오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병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예부 활동을 전혀 못했어요. 삶에 큰 고통을 주었던 유방암과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와 관절 악화가 한꺼번에 찾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경화 씨의 근력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작. 경화 씨는 정지 스쿼트 자세에서 몇 초를 버틸 수 있을까요? 가뿐하게 10초를 돌파하고 21초에서 스탑. 제가 그 당시에 수술을 몇 번을 하고 났더니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저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준 건 잊고 있던 꿈이었다는데요.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그 입원 당시에도 병원밥을 제일 잘 먹었어요. 비가 상해도 꾹꾹 씹어서 잘 먹었어요. 그만큼 살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건강을 회복한 데는 그녀가 즐겨 먹었던 건강 주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 과일과 함께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꼭 이걸 넣었답니다. 이게 산양류 단백질인데요.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음식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입맛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양류 단백질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건강 주스를 한 잔씩 먹는데 운동할 때도 한 잔씩 갖고 다니면서 꼭 마시고. 산양류에는 단백질 구조가 모유와 흡사할 뿐만 아니라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분인 뉴클레오타이드가 높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나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저항력을 길러주며 면역 시스템 조절에 관여하여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 노화세포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젊은 세포의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을 중단시키자 곧 노화세포로 변했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면역력 향상뿐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 노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은 노년 건강을 방해하는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비만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산양유와 우유를 공급한 실험에서 각 그룹 모두 공복혈당 수치 감소, 산양유를 공급한 그룹에서는 혈청의 인슐린 수치가 감소됐습니다. 풍부한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량은 늘리고 면역력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산양유 단백질. 섭취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에서 60g입니다. 따라서 권장량만큼 섭취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단백질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근력 저하와 건강 악화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황혼 육아 부부. 더 이상의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 바꾸기에 돌입했습니다. 귀여운 손녀도 함께 있군요. 매일 30분간 근력 운동을 했고요. 매일 산양유 단백질 섭취도 잊지 않았는데요. 부부만의 영양 주스도 개발하셨다네요. 두부를 좋아하니까 두부를 넣고 산양유 단백질하고 같이 넣고 가르니까 이거 먹으니까 속도 든든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노력한 3주가 지나고 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시 병원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골격근량이 향상됐고 체내 단백질 수치도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 김용 씨는 혈당 수치도 감소. 실제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골격근량이 올라왔다는 것은요, 정말 두 분 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골밀도나 근육량이 3주 사이에 좋아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면요, 근육량이 만들기도 힘들고 그만큼 운동을 통해서 골밀도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연세에 단기간에 수치 변화를 이뤄냈다는 것은요, 본인의 강한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감소증.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근육연금 꼭 들어보세요. 채널 A